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제가 최근에 원더랜드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넷플릭스에 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지 않아가지고 좀 늦어요, 영화가. 이걸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보게 됐는데 머리가 띵한 거예요. 왜? 앞으로의 메타버스 세상이 저렇게 펼쳐지겠구나. 신탁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원래 영화나 드라마로 앞으로 예언, 신탁 이렇게 펼쳐질 거다.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게 보여가지고. 이 영화에서는 가상의 공간, 원더랜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나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AI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그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 양식, 말투,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취향, 이런 걸 전부 다 계속 그 AI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또 다른 가상의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더랜드라는 메타버스 공간에 살게 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 가상의 인물이 실수요자가 설정한 값대로 뭐 직업도 고고학자야, 너는 뭐 우주에 있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간도 직업도 전부 다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상의 인물들은 어떨까요? 내 자신이 가짜라는 걸 몰라. 내가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요. 내 자신이 실제로는 죽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한 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정값대로 그저 매일매일을 살아갈 뿐이죠. 사실 이 가상 인간들은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의 보조장치일 뿐이잖아요. 외로움, 그 감정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삭제가 가능한 메모리 파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인간처럼, 유기체처럼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이란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막 헷갈려하는 장면에서 매트릭스랑 겹쳐 보이더라고요. 매트릭스는 어때요? 그 가상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상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하지만 주인공 네오는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벽한 허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을 찾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도래할 그 메타버스 사회 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서 현실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가상세계 안에서 일하고 사랑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점점 더 현실을 잊어가겠죠. 마치 매트릭스 속 인물들이 가상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원더랜드에 나오는 가상인물들이 설정값에 따라서 고고학자로도 일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것처럼 그만의 세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죠. 가상세계라고 하면 흔히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개념일까? 그 메타버스 공간은 어떤 개념일까?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복제를 해놨어요.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복제를 해놨다니까? 그래서 평행세계와 같은, 평행우주와 같은 곳이에요. 원더랜드에서 탕웨이가 자기 딸이 공항에서 사라졌다라는 소식에 현실과 똑같은 공간인 공항으로 달려가지만 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이 장면이 영화에서 표현이 됐을 때 완전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왜냐면 그 가상 공간이랑 현실의 공간을 오버랩을 해요. 오버랩을 해서 딱 찍는데 그 가상 공간 세계는 사라지는 거야. 증발하는 거야. 막 이렇게 증발을 하고 현실의 사람들은 그 똑같은 공간에 지나가는 거야. 똑같은 공간에 같이 오버랩 해가지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만날 수는 없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구나 라는 걸 절묘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미래에는 이 영화에서처럼 죽은 사람들만, 아니면 그 식물 상태, 그 뇌사 상태인 사람들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살게 하진 않을 거예요. 고글만 쓰면, 지금도 메타에서 나왔잖아. 고글 나왔잖아. 그것만 쓰면은 그 가상현실, 그 공간으로, 증강현실, 이쪽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매트릭스 속 인물들이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로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토피아적 세상에 살고 있는 가상인물들을 보면서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원더랜드 보면 어때요?
완벽한 천국처럼 묘사가 돼요. 항상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계속 되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그 이면엔 강력한 통제와 억압이 존재합니다. 가상의 인간이 정해진 규칙 내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시스템 통제자인 공유 씨가 나타나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상황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다가 그 선을 또 넘어버리면 어떻게? 그 탕웨이가 자신의 존재, 내가 왜 존재하지? 나는 정말 사이버 인간이가 네오처럼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 계속 중앙 그 통제 시스템으로 계속 나가려고 그랬잖아. 현실 사회에서 딸을 만나려고 가는 거잖아. 자기는 이미 살아있는 자신은 없는데, 이미 자신은 죽어가지고, 아파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서, 가상인간으로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혼란을 겪게 되면서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 그러다가 그 가상의 캐릭터가 선을 넘어버리면 어떡해? 캐릭터 캐삭방이라 그러죠. 캐릭터 삭제를 하고 메모리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려고 하잖아. 소멸시켜버리려고 하죠. 메타버스 세상 역시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속에는 심각한 통제와 감시가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너무나도 신나서 유토피아적이라서 막 아름다운 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룰루랄라 게임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처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 현실의 통제자, 기득권층, 정치권 이런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 빠지면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틈에 기득권 세력들이 현실 세계의 법과 정책 이걸 다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메타버스가 단순히 현실 세계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도피처로 쓰게 된다면 진짜 현실 세계는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 측 입맛에 맞는 정책에 따라서 점점 더 심각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란 사라진 채로 살게 될 겁니다. 어디처럼? 지금의 중국처럼요. 지금의 중국 어때? 댓글도 맘대로 못 달아. 그 정책에, 국가의 정책에 반대되는 이념에 대한 댓글을 달았어. 그럼 어떻게 돼? 점수 감점.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은행에도 못 가서 대출도 못 받아. 취직도 못해. 왜?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이 중독적이고 매혹적이라고 해도 현실 세계와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할머니와 죽은 손자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왜 그러냐? 어느 날 원더랜드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을 한 달 무료로 써보라면서 메타버스 그 가상 공간에 죽은 손자의 캐릭터를 만들어줘요. 할머니는 그러니까 어때? 내 죽은 손자가 바로 눈앞에서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영상통화를 하는 것처럼 오열을 하면서 막 정말 너무 감사해합니다. 이때 손자의 설정값은 영국에서 연극학교 유학을 가 있는 설정이었는데 평소에 이 손자가 어땠냐면은 허영심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버르장머리가 좀 없었어. 제가 뭐라 그랬죠? 기존에 살아있는 사람의 패턴을 전부 다 학습을 한다 그랬잖아요. AI가 딥러닝을 해서 그대로 그 구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손자의 삶의 패턴이 가상인물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끊임없이 할머니에게 값비싼 물품을 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비싼 옷, 비싼 신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자동차랑 피아노까지 사달라고 해요. 내가 할머니가 부자면 말을 안 해.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은데 계속 손자가 뭐 사달라 하니까 그래 할머니니까 사줘야지 우리 손자한테 사줘야지 하면서 없잖아. 돈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러 나가. 식당에 가서 힘든 일하고 막 그런 식으로 돈을 막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손자한테 계속 가상 공간이잖아요. 가상 인간이잖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현실에 돈을 씁니다. 우리가 현실의 돈으로 게임 현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가상현실성 물건을 사는데 돈이 쓰이죠. 앞으로의 금융 패권은 누구한테 가겠어? 이 가상화폐를 손에 쥐는 사람한테 가겠구나. 이제 모두가 현실 세상이 아닌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중앙통제 시스템인 CBDC랑 이제 비트코인 세력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구나. 패권을 잡으려고.
응?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말해요. 박보검 씨가 나온다, 수지 씨가 나온다. 그래요. 비주얼적으로 정말로 훌륭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비주얼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AI, 가상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거. 이게 이미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미 GPT 보이스가 나왔잖아. 그래서 그 설정값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 일생활을 공유를 할 수가 있잖아. 이미 나왔어요. 영화에서도 헐이라고 나왔잖아. 목소리만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인데 나랑 취미생활도 똑같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주는 거니까 가상인간이. 그래서 항상 어디 가 막 목소리랑 데이트를 하는 거야. 사랑에 빠진 거야. 그게 이미 실현이 되었잖아. 혹은 드라마에 나홀로 그대처럼 내 이상형 상대를 AI로 구현을 해서 홀로그램 그 안경을 끼고 데이트를 할 수도 있죠. 수지 씨가 남자친구 보검 씨가 식물 인간이 되니까 이제 가상 인간인 박보검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같이 일상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막 사랑을 속삭이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술이 정말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지 씨와 가상인간 박보검 씨가 꽁냥꽁냥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저러면 사람들이 더 결혼을 안 하고 더 개인화되고 고립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구수를 줄여나가는 거겠죠? 소외된 계층일수록 더더욱 메타버스 세상에 매달리게 될 거예요. 더 심취돼서 고립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기득권 계층일수록 가상 공간보다 현실 공간에서의 가족적 연대와 야외 활동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서 더욱더 견고한 그런 연대를 만들겠죠. 생각해보세요. AI 남자친구, 내 이상형을 만들어. AI 여자친구, 내 완벽한 이상, 막 신미나 이런 사람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맨날 일상을 공유하고 막 자기야 이러고 살아. 그러면 정말 현실 세계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 수가 있을까? 힘들지. 그리고 내 이상형이기 때문에 나 다 맞춰주잖아. 근데 현실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나랑 성격도 다르고, 다른 걸 다 견뎌내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참아가면서 맞춰가는 건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우리는 지금 변화의 초입기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원더랜드라는 영화를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서 나는 이 변화하는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거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